이걸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맞아요. 웃잖아요. 이런 맞아요. 예. 또 꿈이 뭐냐, 열정이 뭐냐 이런 얘기 했을 때 아유 현실적이지 않다. 야, 너 너무 좋겠다. 너 진짜 행복하겠다. 그랬더니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 열정이 뭐야?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것들을 내가 알게 됐을 때 나를 비로소 아는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좋은. 이런 거 타고난 거야. 이런 거 써먹어야 돼. 대부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으면 안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뭔가를 했는데 이제 더 배울 게 없어. 원띵 다 했어. 이거는 네. 내가 더 배울 게 없는데 라고 만약에 느끼셨으면 산책이 어려우면 그냥 신발을 신어라. 대학교를 들어가는 때부터 방황을 했어요. 왜 태어났지? 왜 살지? 눈을 왜 뜨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인생이 뭐지? 약간 그때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를 네. 빠르고 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 그럼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네. 제가 저는 방금 소름 돋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기부여학과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동기부여학과 채널 운영하고 있는 최영호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게스트분 한번 모셔서 성공과 자기계발에 대해서 좀 진솔한 이야기 또 재밌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시는 장분도 라이프 코치님은 페파컬리지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의 라이프를 코칭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분도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또 이렇게 팟캐스트 처음 해보는데 네. 첫 게스트로 오셨어요. 네. 라이프 코치로 활동하고 계신데 라이프 코치가 뭔지 네.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라이프 코치가 서양 쪽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식적으로 직업으로서 시작된 시기가. 근데 이제 요즘에는 분도 대표님을 필두로 해서 이제 조금씩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 코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네. 그냥 자기소개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일단 영광입니다. 아이고. 네, 늘 존경하던 분과 함께 해서 너무 좋고요. 저는 페파컬리지를 지금 페파컬리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장분도 라이프 코치라고 하고, 라이프 코칭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서 제가 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농구를 하면 농구 코치가 있고 축구를 하면 축구 코치가 이렇게 있는데, 인생에는 인생의 코치가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축구에서는 사실 그 축구 자체를 재밌고 잘 해서 승리하는 것까지 가기를 원하는 걸 위해서 사실 축구 코치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가 사실 저는 그 인생이 라이프니까 라이프 코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가 그리고 컨설턴트와는 조금 다르고, 상담가들은 보통 과거에 있었던 어려운 점들을, 그런 상처나 힘든 것들을 좀 풀어주고, 컨설턴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진단을 해준다면, 라이프 코치는 이런 과거와 현재에 대한 것들도 다루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어떻게 네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뭐야, 그럼 내가 그래서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한다 생각하면 라이프 코치가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한 사람이 네. 과거에 살아왔던 것들과 네.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방향을 잡아서 네. 자신만의 무기들을 그렇죠. 미래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화시켜주고 네. 또 잘 방향을 잡아주시고 네.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지금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 성격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내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자기가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걸 잘하는지를 아는 것들이, 네. 그런 걸 알려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 네.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그런 걸 찾아내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랑 네. 성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어떤 뭐 직업적
경제적 인생에서의 성공과 예. 어떤 연관들이 있는지. 아, 네,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키 포인트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던 정의가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고등학생들은 성적을 잘 받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회사를 가는 게 성공이고, 그다음에 이 정도 뭐 매출이 이 정도를 만드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또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자기의 정의가 아니고 나의 데피니션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가 생각하는 데피니션으로, 그 정의로 내 성공을 정의 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에 대한 것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나한테 성공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저는 시작인 것 같아요. 나한테 성공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인생은 뭐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성공에 대한 거를 하려고 하니 자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 정답인 걸로 생각하고 가니까 힘든 경우가 되게 많죠.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쌓이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성공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네. 동기부여학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어쩌면 그런 분들의 성공 자체가 자신이 원하는 성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쩌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전혀 안 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네. 굉장히 좀 영어로 이제 delicate, 좀 세밀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동기부여학과에서 나오는 것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이야기들도 우리가 풀어나가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것만 들었을 때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기부여학과님의 채널을 보면 저는 너무 좋거든요. 네. 왜냐면 그분들한테 배울 게 너무 많은데, 내 거가 있는 상태에서 쌓는 거랑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저분들 거를 그냥 가지고 오는 거랑 필터링이 되지 않아서 내 걸로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파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는 안 맛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인지하고 필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동기부여학과에서 나오는 이 얘기들이 너무 좋고 중요한데, 이거를 정말 내 걸로 써먹을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건 너무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가 네. 어쩌면 우리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네. 우선순위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를, 그래, 난 나를 잘 알아. 네. 라고 그냥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어떤 것들을 내가 알게 됐을 때 네. 나를 비로소 아는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좋은.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 이걸 찍고 계시는 이제 김강민 우리 PD님이라고 부르고, PD님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유 혹시 아세요? 네, 어떠세요? 알죠. 그러면 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아이유 그럼 아시면 전화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잘 모르시고, 혈액형이 혹시 뭔가요? 아이유가. 아이유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혹시, 제일 좋아하는 책은? 네. 네. 잘 모를 수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거의 개념을 좀 우리가 정리하는 건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대부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으면 안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다를 정의 내리는 게 5가지 단계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내가 나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적어도 A4
A4 용지로 한 5장 정도는 쓸 수 있어야 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내가 나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로는 아는 건 아닌 거죠. 예, 안다고 착각을 하거나 그냥 안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지 네. 사실 들어본 적이 있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정도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네. 알려면 네. A4용지 5장 정도를 맞아요. 서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뭐 일기로 네. 저의 감정에 대해서 그냥 미친 듯이 휘갈겨 써 본 적은 있었는데 맞아요. 그냥 어떤 그런 막 써서 5장을 채우는 것보다는 네. 어떤 그 요소들을 네. 너 뭐 이런 건 어때? 이런 건 알고 있니? 라고 이제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너가 좋아하는 건 뭐야? 네. 너가 잘하는 건 뭐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라이프 코칭에서는 8가지 요소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를 합니다. 내 욕구. 그래서 6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중에 나한테 탑2 니즈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안정성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로 공무원이나 선생님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일하시는 편이고요. 다양성에 대한 니즈,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니즈, 소속감에 대한 니즈, 성장에 대한 니즈, 기여에 대한 니즈,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이 6가지 니즈 중에 나한테 가장 큰 2가지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의 나의 패턴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한테 가장 행복했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을 보면서 그게 나한테 왜 행복했고 왜 힘들었는지를 파악하면 내 패턴이 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 보면 나이 들어서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이 패턴은 내 삶에서도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패턴들은 되도록이면 오지 않도록 환경을 설정하고 내가 좋아하고 행복했던 시절들이 계속 나한테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2번째 요소고, 3번째로는 내 성격인데요. 내 성격을 잘 알아야 되는데 MBTI는 다들 해보셨으니까 근데 MBTI를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커리어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성격과 맞지 않는 환경에서 일을 하면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죠. 맞아요. 그래서 성격은 스트레스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MBTI 중에 P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랜덤한데 막 감독을 세밀하게 받거나 막 딱딱딱딱 떨어지는 일들을 하려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고 항상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가 어떤 건지도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커리어가 한 3만 개 정도 있다고 해요. 예, 그 중에서 카테고리를 하면 21가지, 그거를 또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한 5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내가 어떤 거에 흥미가 있는지에 대한 코어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장점, 내가 타고나게 잘한 게 있거든요. 뭐 우리 대표님은 타고나게 잘생기셨고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거 타고난 거야. 이런 거 써먹어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나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야, 나 뭐 잘했니? 물어봐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잘한 거. 요게 이제 장점. 강점은 언어랑 비슷한데 뭐 대표님이 뭐 한국말도 하지만 막 이렇게 원띵 같은 거 갖고 오신 거 보니까 영어도 좀 하시는 것 같고, 좋아하죠. 예, 그리고 뭐 나중에 일본어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언어들은 대표님이 잘 하시는 것처럼 내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배웠는가가 강점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들 아시는 강점 혁명이라는 진단 평가를 통해서 나한테 있는 5가지 강점 언어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가치관인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믿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이게 이제 7번째 요소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이게 8번째. 그래서 이 8가지 요소를
쭉 쓸 수 있으면 5장은 뭐 금방 채웁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뭐 코칭 클래스를 하고 나면 한 150페이지 정도가 나오기는 해요. 네. 리포트가 그렇게 나오는데, 네, 150페이지까지는 필요 없지만 5장 정도는 쓰면 아, 네, 이런 사람이구나를 이제 완전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기장을 쓰는 것도 있고, 예, 그걸 통해서 나를 알게 되면 사실 저는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어떤 진단 평가 같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저는 한 10년 정도 방황을 했거든요. 네네. 방황을 하면서 알아낸 것이라 사실 누구든지 사실 일기를 계속 쓰는 걸로 인해서도 찾아낼 수는 있다. 네, 이 요소만 알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기는 하고, 8가지 요소가 저는 8가지 요소를 알면 나를 아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저도 동기부여학과를 지금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한 2년째쯤에 제가 원싱이라는 걸 알게 되고 삶의 방향성이나 나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는데 네. 그게 지금 2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네. 또 한 번 제가 아는 제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8가지 요소들도 네. 시간 지남에 따라서 계속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주기로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 일단 나이가 좀 들면 잘 안 바뀌기는 합니다. 예, 잘 안 바뀌고 나이가 어리면 이제 좀 자주 바뀌는 편이긴 하고,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정도 주기를 생각을 해요. 예, 한 30살 내외부터 그 이후다.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30살 넘었다. 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는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것 같고, 예, 아마 뭐 방향이나 이런 게 바뀌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바뀐 거라기보다는 뿌리는 바뀐 게 아닐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뿌리 위에 있는 내가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은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했는데 네. 요거에서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얼추 짐작해 보건데 우리 대표님은 성장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그죠. 큰데 네. 성장에 대한 니즈가 높으신 분들은 네. 더 이상 성장할 데가 없으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진급이 2년 안에, 그러니까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진급이 되지 않거나 봉급이 오르지 않거나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러면 어느 날 일어나서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직을 준비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아마 대표님이 잘은 모르지만 네. 뭔가를 했는데 이제 더 배울 게 없어. 원띵 다 했어. 이거는 네. 내가 더 배울 게 없는데 라고 만약에 느끼셨으면 뭔가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내가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더 이상 원띵에서는 성장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고 싶은 어떤 카테고리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닐까. 너무 자연스럽고 내가 변했다기보다 방향이 바뀌었다기보다 그냥 내가 나로서 더 발전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 니즈들이 나를 움직이면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어떤 동기부여를 나한테 줄까를 찾는 게 아닐까라고 그냥 짐작. 무슨 말씀인지 알 것 합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는 이제 마스터했고 했다. 나에게 더 이상 도파민을 불러일으키지 그렇죠. 않으니 나를 움직이게 할 새로운 분야를 찾아 떠난다. 난 더 성장하고 싶은데 이건 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뿌리가 바뀐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 분야를 마스터한 거다. 마스터한 마스터하고 거죠. 이제 또 다른 또 다른 걸 찾아서 마스터. 또 그거 찾으시면 우와 이러면서 또 동기부여돼서 아마 가시지 않을까. 아마 이 이름 자체가 동기부여 학과라는 걸 보면 아마도 대표님이 성장에 대한 니즈가 어마어마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맞아요.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 때 본인이 굉장히 어렵거나 힘든 감정이 올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이름도 동기부여 학과이지 않을까. 네. 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시도해 보려고 하고 그렇죠.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를 네. 알게 되었네요. 네네네. 또 설명으로. 네, 이런 분들은 계속 뭔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요거 하나만 알아도 내가 이랬구나를 이해하면서 나를 알면서 방향도 더 생기고 나를 이해해 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 성공으로 가는 그 과정인 것 같고, 저는 성공 자체보다도
나한테 성공이 무엇인지가 정의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성공으로 가는 길이 이 프로세스와 프로그레스 진보 자체가 내 삶에 엄청난 행복을 주거든요. 네. 그 과정과 여정과 그 하루하루가 나한테 작은 성공들을 줘서 쌓여서 그게 결국은 그냥 큰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하루가 나한테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편이긴 예. 합니다. 아, 좋은 말씀. 이게 멋있었어요. 네, 술술 술술 나와버렸네. 네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네네. 궁금해지는 게 네. 요즘 뭐 뉴스를 보면은 뭐 무기력한 청년들 이제 이런 맞아요. 얘기가 어느샌가부터 예. 그 이제 막 장악을 하기 시작한 그런 기사들이 맞아요. 영상들이 장악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어찌 보면은 그 분들도 당연히 못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다 잘 살고 싶은데 맞아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요. 그러면은 제 언어로 생각을 해봤을 때 동기부여가 부족하다. 그들을 움직일 만한 어떤 이유, 동기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요즘 청년들이 왜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지 네. 그리고 움직이려면은 어떤 것부터 조금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좋을까? 네.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무기력해지신 무기력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면 사회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제 책임, 저도 이 사회 일원으로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예,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그분들을 제가 감히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늘 해요. 야, 저 사람한테도 얘기도 못할 거고 보통 힘들 때는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아요. 은행이 내가 힘들면 돈 뺏어가더라고. 예, 사회가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지는 정말 감히 상상도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무기력으로 저 스스로도 들어가 본 적이 너무 많고 그리고 주위에서 그렇게 되신 분들을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좀 연결돼 있는데 무기력한 것과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자신감 없음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이벤트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어떤 것들이 나한테 내가 해야 할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나한테 다가오면 그 이벤트만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물을 마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뭐 여기도 두려움이 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내가 먹는 게 두려움이 1이라고 하면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100 정도인데 내가 내 자신의 자존감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 있는데 자신감의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보다 적으면 두려움에 사실은 먹히는 거죠. 그렇죠. 압도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야, 너 가서 우체국에서 우표 좀 붙이고 와라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나가서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서 붙이는 게 두려움이 한 10이라고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하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9라고 하면 두려움은 10인데 자신감은 9니까 실행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두려움보다 높아야 두려움을 뚫고 실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실행을 못 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결국은 나가서 우체국에서 우표를 못 붙이니까 네. 내가 그것 때문에 또 무기력함을 느껴요. 나는 루저야. 이러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해. 그러면서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함이 오고 그러면 결국은 나는 내 자존감을 통해서 자신감이라는 감정을 키워야 되는데 네. 자신감이라는 감정을 키우기 위한 유일한 게 사실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게? 하나는 나를 믿어주는 거고요. 나를 믿어주는. 두 번째는 실행을 통한 작은 성취를 통해서 내 자존감의 컵에 물을 부어서 자존감이라는 드럼통에서 물이 나와서 자신감이라는 컵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력한 분, 이렇게 무기력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많이 요청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건 일단 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몸을 움직여라.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데 몸을 움직이는 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불 개기 청소하기예요. 이불을 개기 청소하기.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이불을 개고 청소를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작은 걸 성취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취감으로 자존감이 채워지고 거기서 또 자신감이 나오고 그게 됐으면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산책. 운동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운동까지는 힘들면 산책이라도 나갔으면 좋겠어. 산책이 어려우면 그냥 신발을 신어라. 예, 신고 나가서 산책하고. 그게 저는 일단 시작인 것 같고 저는 미친 것 같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라서 내가 나를 믿어주는 문장,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문장 5개를 종이에다가 펜으로 적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층간소음으로 경찰이 올 때까지 매일 5분씩 읽어주는 거. 이거 일주일 했는데 무기력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럼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제가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0% 돼요. 무조건 된다. 무조건 돼요. 예, 5분 동안 층간소음이 들릴 정도로 눈으로 보고 오감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손으로 쓰고 붙여서 내가 입으로 말하는데 크게 얘기해서 귀로 듣고 그게 뇌에 전달될 때까지. 뭐 예를 들면 너는 할 수 있어부터 시작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너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원래 이러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말, 이게 뭐 끌어당기면 보지 이런 거랑 상관없고 네. 내 안에 실질적으로 자신감을 채워줄 수 있는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라. 근데 이걸 큰 소리로 얘기하면 이걸 이제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분들이 이거를 경험해도 분명히 후기를 남기시진 않을 텐데 이거 5분 하잖아요. 첫날은 그냥 덤덤히 하는데 둘째 날이 되면 눈물이 나옵니다. 셋째 날 하면 조금 더 막 웃음이 나오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에서 일주일이 딱 되면 내가 그때 밖으로 나가요. 신기하게. 예. 그래서 무기력에 빠지신 분들은 전 정말 제가 뭐 사회를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진짜 청소가 정말 답입니다. 예, 그냥 모래도 청소하고 닦고 이불 개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산책하고 이것만 해줘도 근데 이것 자체도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것만 하고 그다음에 그 5분 정도 매일 하면 사실 일주일이면 무기력은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무기력이 해소가 됐어요. 이제 그것만으로 굉장히 큰 변화긴 하지만 맞아요. 그 이상으로 또 이제 앞서 나가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건 저의 욕심일까요? 아니요. 저 이제 동기부여학과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니 이제 네. 오케이 무기력하고 이제 집에서 나왔습니다. 네. 해소가 됐어요. 네. 그럼 이제부터 뭔가를 사회생활을 하든 맞아요. 경제활동을 하든 해야 되는데 네. 요즘 뭐 일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 청년 맞아요. 이제 이런 청년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여기까지만 가면 저는 100%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좀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무기력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넥스트 스텝을 가기 위해서는 저는 모든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기적의 단어 4글자, 기적의 4글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HELP, help, 도와달라 이건데 저는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도움 요청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자존감도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물론 이건 너무 이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척 한번 믿어주시면 이게 되는데 종이랑 펜을 탁 피고 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20명의 리스트. 그래서 20명의 이름을 써서
내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20명의 이름을 적기 시작합니다. 예, 그 적고 그 옆에다가 전화번호를 써요. 그 다음에 그 사람 1번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10%에서 30%가 날 도와줘요. 그러니까 20명을 쓰면 2명에서 6명 정도가 저를 도와줍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무기력했는데 도와달라 그러는데 거절 당할 수 있잖아요. 그게 힘든 거거든요. 거절이 힘들죠. 거절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 자체를 그냥 하나로 생각하고 20명에서 한 명만 나를 도우면 거절이 아니다라는 마인셋을 사실 갖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20명한테 전화하겠다. 예, 하시고 그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커피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를 20명한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어젠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하면 어려우니까 커피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그냥 내가 힘들다라는 이야기 그냥 던지고 네. 그냥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 다음 스텝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술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20명 만나서 술 마시는 건 전 별로 추천 안 하고요. 커피나 밥을 먹으면서 20명한테 전화해서 밥 사달라, 커피 사달라 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 생각보다 금방 되고요.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얘기하면 안 그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진짜 잘 도와주세요. 예. 생각보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에서 행복감을 좀 느끼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아까 종이에다가 20명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전화까지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만약에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되고 싶다 한다면 어떤 좀 노하우들이 있을까요? 전화번호가 없어도 인스타나 뭐 카톡이 있으면 전화번호가 있는 거겠죠. 근데 보통 인스타는 있으니까 SNS는 있으니까 통해 보통 한 사람 건너면 그 사람 연락처 알 수 있으니까 DM이라도 보내서 사실 만나달라고 하는 게 저는 일단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는 누구나 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와 자기개발 성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예. 대표님께서는 이게 누구나 시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지금 라이프 코칭을 꽤 10년 이상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15년째 하고 뭐 있어요. 대기업에서도 네네. 그 임원분들도 하시고 네. 뭐 현재 각종 CEO분들, 네. 학생분들부터 해서 CEO분들까지 라이프 코칭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라이프 코칭이라는 업을 네. 택하신 이유가 네. 궁금합니다. 이거 우리 한 이틀을 해야 되는데 그 동기는 뭐였는지. 동기가 예. 무엇이었는지 네, 잠깐 스토리를 얘기하면 이제 저는 어쨌든 좀 운이 좋아서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는데 학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얘기 그 팟캐스트 나가도 되나? 근데 어쨌든 친구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예, 그게 제 고3 때고 그러면서 이 인생이 뭐지? 약간 그때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중간고사를 망치면서 그때 이제 대학을 떨어지고 제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고려대학교를 입학했는데 공부를 조금 잘했던 터라 제 친구들이 다 사실 서울대를 갔는데 저 혼자 고대를 갔는데 그땐 제가 미숙해서 고려대학교를 간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니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인생이란 뭐지? 그러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옆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무조건 대기업을 가야 돼라는 게 너무 그냥 정해져 있었고 뭐 저희 아버지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대기업을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인생은 그냥 제3국에 가서 그냥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게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고 싶은 중학교 때부터 그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대기업을 가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대기업을 언제까지 다녀야 되냐고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임원까지는 해야지. 근데 임원을 보니까 다 50세가 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나 20세인데 30년 동안 이거 하면서 살면 내 인생은 어디야? 어딨어? 이래갖고 제가 이제 군대 갔다가
백골 부대 갔습니다. 백골. 예. 예, 3, 4단 갔다가 어쨌든 군대 제대하고 미국으로 그냥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도망. 예, 그래서 대학교 다니던 거 3학년 1학기까지 다녔었는데 그냥 대학교 그냥 두고 미국으로 그냥 도망갑니다. 쉽지 예.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예, 쉽지 않은 결정을 했죠. 그래서 딱 200만 원 들고 미국에 가서 별의별 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막 테리야끼 가게에서 막 불판도 막 갈고 뭐 교회 다락방에서 전 좀 지냈거든요. 돈이 네.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대학교를 들어가는 때부터 방황을 했어요. 그게 예, 그러면서 왜 태어났지? 왜 살지? 눈을 왜 뜨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일 좋았던 기간이 군대 기간이에요. 군대는 생각을 안 해야 되잖아요. 정해주니까. 정해주고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래서 군대는 편했어요. 예. 군대를 너무 재밌게 지내다 와서 군대 제대하는 날 저 욕 먹었는데 제가 저녁 때 나왔어. 저녁 때 보통 아침에 딱 하면 바로 제대하는데 저녁까지 놀다 나올 정도로 군대가 저는 되게 좋았던 기간이고 어쨌든 나와서 이게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도 엄청 읽어보고 막 워크숍도 가고 컨퍼런스도 가고 근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어떤 청년들만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제 친구들이 그 청년들이 저랑 얘기를 하면 자기 꿈을 찾는 거예요. 왜 뭐지? 그래갖고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무슨 내가 얘기를 하는지를 종이에 썼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질문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됐죠. 질문을 하니까 자기 꿈을 찾네. 그래서 질문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있을까? 그래서 막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동부의 어떤 분이 이런 거를 제대로 하고 계신다는 걸 딱 알게 돼서 바로 커피챗 약속 잡고 날라갔어요. 그래서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 그분한테 그럼 너 이런 거 한번 받아봐라 해서 진단평가를 하고 진단평가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따고 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단평가를 한 300개를 제가 해봐요. 뭐 MBTI는 당연하고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진단평가를 하면서 야 이런 거 너무 괜찮다. 질문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되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찾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그래서 근처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고 내가 공짜로 해줄 테니까 고등학생들 보내라. 내가 얘네들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알려줄게. 이러면서 그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루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200명을 불렀어요. 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명씩 200명을요? 200명.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그 고등학생 200명을 제 사무실로 불러갖고 이렇게 코칭을 한 거예요. 그때는 코칭도 아니었어. 그때는 네프킨 코칭이라 그래갖고 스타벅스에서 그 네프킨 엄청 훔쳐온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종이에다 써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알려줬죠. 야, 막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 써갖고 이게 너야 이러면서 이제 보내주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요렇게 순서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거를 알게 되는구나. 라고 하던 때에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될까를 모르겠는 거예요.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은데 네. 근데 그때 때마침 알고 있던 분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뉴로사이언스 무슨 컨퍼런스를 한다고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막 저녁에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가서 놀자 이래갖고 이제 놀러 갔죠. 놀러 갔는데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이앤 뉴엔이라는 분이셨는데 어카운트 시니어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딱 찾아가고 야, 너 너무 멋있다. 근데 그때 한 35세 정도 되셨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끝나고 다 같이 피자 먹는데 야, 너 너무 좋겠다. 너 진짜 행복하겠다 그랬더니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저도 모르게 너 열정이 뭐야?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열정? 그게 뭐야? 나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꿈은 뭐야?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꿈 찾아주는 사람인데 나한테 수업 안 들을래? 그랬더니 자기 듣고 싶대. 근데 진짜 제가 그때 아직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2명 더 데리고 와.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시애틀 비스 커피숍이라고 다운타운에 있는 거기 3명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근데 사실 그때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나 그냥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근데 너 이거 들을래? 근데 나 되게 비싸. 근데 그 가격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되게 높은 가격을 불렀어요. 한 7,000불 불렀나?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불렀었대. 다 하겠대.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씨 큰일 났는데. 그래서 그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세 분을 라이프 코칭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만나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받는 게 라이프 코칭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름을 그때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라이프 코칭이 뭔지도 사실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라이프 코칭이라는 걸 부르고 이분들을 했는데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너 뭐 좋아해, 뭐 잘해, 너 니즈가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뭐 진짜 매주 우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요? 깜짝 놀래. 너무 몰라요. 자기를 발견하기 그렇게 좋았나 봐요. 미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시간 때문에 회사를 다닌대. 저 너무 놀랬고 일단 제 영어를 알아듣는데 너무 놀랐어. 그래서 4주 정도 되니까 이 친구들이 가만히 못 있고 친구를 소개시켜 준 거야.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 친구가 스타벅스를 다니고 있었어. 그래서 3명 데리고 와라.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서 이분들 했는데 또 맨날 우는 거야. 그래서 저 놀랬어요, 진짜로. 뭐지 이게? 이걸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이분은 보잉에 있는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이 보잉에 있는 친구는 구글 소개시켜주고 구글에 있는 친구는 페이스북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처음에 저를 데리고 간 친구가 KPMG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KPMG 그냥 가서 야 너 그냥 해 이러면서 넌 돈 안 받을게 2명 데리고 와 이래갖고 이제 그거 하고 그러니까 벌써 한 7개 정도 회사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사실 프로그램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한 주 한 주 하면서 다음 시간에 뭐 하지? 이러면서 만들어진 게 이 에잇 엘리먼트가 딱 만들어졌고 그때 알고리즘은 이제 고등학생들 하면서 알고리즘이 좀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 라이프 코칭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생들을 하기 시작한 게 2009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 이분들을 한 건 2012년도에 제가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넘게 이 대기업분들 계속 코칭하면서 갔죠. 그렇게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의 방황기. 그때 내 스스로가 답답해서 미국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게 어떤 기회가 된 거네요. 그럼요. 내 삶의 방향을 찾아주는 코칭 같은 것이 없네. 그렇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없네. 그 중간에 하나가 또 생각이 나네. 진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되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자기 딸 좀 봐달라고 덴버에 그 딸은 있었는데 그래서 뭐 비행기 표도 주고 전 시애틀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 딸을 그냥 뭐 코칭을 해달라 이게 아니고 그냥 좀 살펴봐달라 유학을 왔으니까 한국인 유학생이었는데 좀 유명하신 분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을 이제 한 3주에 한 번 만나러 갔었죠. 이렇게 만나러 갔고 그때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막 꿈을 찾고 있었고 막 고등학생들도 막 이렇게 제가 물어보던 그런 차에 그때까지는 아직 냅킨 코칭이었죠. 그래서 이 딸을 만나면서 할 게 없으니까 밥 사주는 거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밥 사주면서 계속 냅킨에다가 쓰면서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한 6개월을 만났어요. 만났다가 여름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친구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청담동에 살고 있었는데 청담동 어디 커피숍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 뭐 하고 싶은데 하는 그 질문들을 계속 해왔죠.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얘기를 끝나고 나서 제가 청담동을 걷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게 이제 진짜 계기인데
제가 저를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선생님 저 이제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제가. 저는 방금 소름 돋았어요. 어. 상상을 했는데. 네, 그래서 눈물이 너무 나고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좋지? 나 이거 해야겠다. 그게 저한테는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한 10년 한 거거든요. 근데 저 방황이 좀 깊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었어요, 진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죽고 싶었어. 나 왜 눈을 뜨지? 눈을 안 떴으면 안 살아도 되는데 눈을 뜨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어두움과 방향성 없음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발견하고 우와, 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게 그냥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이건가 보다. 이거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때 그거를 했고 그러면서 그게 진짜 동기가 됐고 그러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진단평가나 이런 것들도 더 고르고 알고리즘도 더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그 대기업들 그때까지만 해도 프로그램은 없었는데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생겼고 그 다음부터 이제 7군데를 가면서 이제 쭉 하니까 뭐 있는 척하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커리어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좀 대표님 좀 이렇게 인터넷으로 좀 네. 검색을 해봤는데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진로, 자기 인생의 방향성 이런 것들도 코칭을 하고 계시지만 네. 경제적인 부분도 네. 한 파트로 잡고서 맞아요. 이제 코칭을 해주고 계시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사람들이 빠른 결과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일 안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요즘 뭐 자동화, 네. 뭐 이제 이런 키워드, 네. 수익 자동화 이제 이런 것들이 한때 되게 이제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과연 네. 대표님께서는 경제적 자유를 네. 빠르고 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럼요. 그렇죠. 있죠. 네.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확실하게 있습니다. 네. 근데 빠르다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빠른 게 얼마나 빠른 건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요거를 얘기하려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라이프 코칭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찾았는데 이걸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한둘씩 생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이루지 못할까 보니까 몇 가지가 이제 안 돼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안 되든지 돈 관리가 안 되든지 감정 관리가 안 되든지 삶에 대한 태도가 제대로 안 돼 있든지 요 네 가지가 안 돼서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이프 코칭을 하신 분들한테 리더십 트레이닝이라는 코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10주 하면서 시간 관리, 재정 관리, 감정 관리, 태도 관리 요 네 가지를 했거든요. 하고 이제 내가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꿈을 이루는데 막 이렇게 나아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려울까 봤더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분야에 이미 성공하신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멘토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해서 멘토분들을 붙여서 이분들이 어떻게 가면 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멘토 그룹이라고 해서 한 200명 정도를 식사를 하면서 꼬셨어요. 내가 이런 거 하는데 너 성공했으니까 좀 사회 기부해라. 200명을 꼬셔서 그때 멘토 그룹이 한 200명 정도 있었고 그런 분들 멘토링까지 해줬거든요. 한국에 왔는데 라이프 코칭으로 돈을 내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 키워드가 그 2018년 정도거든요. 18년도에 다 그때 무슨 키워드가 있어요? 경제적 자유. 이것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자유를 제가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랑 한테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이유가 빠르고 당장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야, 근데 그런 게 있나?
그래서 일단 그런 걸 해야 사람들이 오니까 저도 사기를 쳤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죠.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 가장 빠른 방법은 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가장 빠른 방법을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빠른 방법이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아마 다 아닐 거다. 1년 안에 2년 안에 부자 못 됩니다. 예,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뭐 로또를 당첨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8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부자 부모님을 만나서 상속을 받거나 부자 배우자를 만나서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나쁜 정치인이 되거나 예, 정치인을 혐오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 중에서도 나쁜 사람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정치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거나 그럼 빠르게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빠르게 되는 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들 만나고 우리 그 동기부여학과의 영상 제가 거의 다 봤는데 거기 나오신 분들도 보면 단 한 분도 빠르게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걸 말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1년 안에, 2년 안에, 뭐 당장 이런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서 경제적 자유는 누구나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빠르게보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소개를 시켜드리되 빠르게는 없다를 얘기는 하죠. 그 수치적인 걸로는 말할 수 없다. 수치적인 건 말할 수 있는데 3년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는 합니다. 근데 그 부자가 되는 기간은 대충 한 20년 걸립니다. 20년? 예, 저는 20년인 것 같고 20년? 예, 어떤 일을 꾸준히 10년 하면 그 20년이 보장받는 것 같은 생각은 저는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20, 30대 그러니까 영앤 리치라고 하는데 그 영앤 리치가 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앤 리치라는 것이 결국에 이제 뭐 스타트업에 성공하고 이제 이런 건데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죠. 예. 영앤 리치라는 건 글쎄요,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르겠지만 막 뭐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막 페라리 타고 그렇죠. 막 대저택에서 살고 그런 것들이 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떠나서 그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나의 행복이 그거랑 얼마나 가까운지는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자동차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차는 굴러가면 되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돈이 많다고 페라리를 살 것 같지는 않아요. 더 비싼 차를 제가 타고 다니죠. 지하철이라고. 너무 잘 가니까. 근데 뭐 페라리를 타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는 그게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나한테 행복을 갖다 주는 건 완전 달라서. 근데 영앤 리치에 나오는 그 이미지가 약간 뭐 그걸 뭐라 그러죠? 브레인워시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그 세뇌. 예. 그렇게 세뇌당한 거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 또 이제 영앤 리치가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굉장히 적고 또 심지어는 뭐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겠지만 그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요 피라미드로 봤을 때 굉장히 상위 10%? 그쵸. 정도 10%도 안 5% 되죠. 정도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쵸. 그러면 과연 경제적 자유를 모두가 이룰 수 있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희망을 가져도 되는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좀 100%. 어떻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피라미드를 보면 상위 5%에서 10%만 부를 차지한다. 그렇죠. 또 8대2 파레토의 법칙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그냥 헛된 희망인지 모두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그 가능한 이야기인가.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질문은 영앤 리치를 왜 되고 싶어 하는지가 각 개인한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앤리치뿐만 아니라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부자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영앤리치가 굉장히 뜰 때 내가 영하다면 이 청취자들이 만약에 20대라면 내가 왜 영앤리치가 되고 싶은가가 중요한 것 같고 그 영앤리치가 되신 분들이 어떻게 왜 됐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부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부자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맞나? 근데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진짜 맞으면 부자가 되고 진짜 되고 싶은 사람은 내 통장에 지금 얼마 있는지 원 단위까지 대충 알거든요. 네. 예. 근데 아마 모를 거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다 가계부를 써요. 너무 이제 부자가 이미 된 사람은 잘 안 쓰지만 부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는 그런 것도 쓰고 그리고 내가 뭐 거시경제 공부를 한다든지 투자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부자가 진짜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정해져 있어서 사실 내가 그걸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관심이 있는 건지 거기 내가 커미트가 되어 있는 건지는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나한테 부자라는 거의 정의가 뭔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있을 것 같고 내가 평생 동안 돈을 얼마나 쓸 건지에 대한 엑셀표도 이미 나와 있을 것 같고 네. 그 내가 쓰고 있는 돈의 분석도 다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부자와 경제적 자유가 어떻게 다른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부자는 이제 리치라고 하고 경제적 자유는 약간 웰시랑 같은 것 같아요. 그 켈리체 회장님 보시면 웰싱킹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건 부자가 아니고 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웰스라는 건 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내가 어떤 그러니까 영어로 더 웰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부한 사람,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인드도 좋고 태도도 좋고 이런 분들이 이제 더 웰띠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만으로 측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또 좀 중요한데 부자는 자산이 얼마 있는 사람 이런 걸 보통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건물 100억 뭐 1000억짜리 있고 뭐 매출이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차가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경제적 자유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현금 흐름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페파컬리지에서 나누는 경제적 자유는 좀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정의를 내리는데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경제적 자유는 영어로 이제 financial freedom인데 경제적 자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I work. 나는 일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왜? 너에게 경제적 자유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너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너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놀고 여행 가고 차 사고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게 진짜 경제적인 자유인가를 잘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페퍼컬리지에서는 나는 일한다. Not because I have to. 내가 일해야 돼서가 아니고 but because I want to. 내가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거. 그게 저는 경제적인 자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정답도 아니고 모범 답안도 아니고 그냥 저만의 답이긴 하고 저의 정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일하고 싶은 그 분야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저는 오히려 내 열정이 무엇이냐 그게 오히려 저는 키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설레이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그게 좀 전 더 중요한 것 같고 그걸 내가 해야 돼서가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가 그런 거 가운데 실질적으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시간과 돈을 거래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현금 흐름이 내가 나한테 필요한 만큼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돈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그건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하나 예시를 들면 뭐 내가 한 40살 정도 된 뭐 김민수라는 사람이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 예를 들면 꽃집을
막 운영하고는 꽃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한 달에 한 7, 8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만약에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근데 7, 800만 원 정도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어떤 돈의 시스템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7, 8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 우리 돈의 시스템 중에 50%가 지출이기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를 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300에서 400 정도를 내가 지출로 쓰고 나머지는 시스템 안에서 돈다라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한 7, 800만 원 정도가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내가 이 일이 너무 좋아서 꽃을 계속 일을 하는 상태 그러니까 한 40살에서 50살 정도의 김민수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사람은 경제적 자유 이룬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김민수가 부동산이 있는지 주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 자체보다 그냥 나한테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가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걸 경제적인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내 월급이 아무리 작아도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시작은 누구나 가능하고 그것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말 누구고 뭘 하고 싶은지를 찾는 게 우선이 되면 그게 가장 빠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 그 길로 최대한 오랫동안 꾸준하게 가면 보통 한 10년 정도 내가 그 일을 꾸준하게 하면 그 뒤는 그냥 거의 좀 보장이 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살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는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 경제적 자유가 이루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찾는 사람들이 없고 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일을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끌고 갈 힘이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 그렇죠. 자기의 지출보다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시스템이 없는 거죠. 시스템이 없는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가 없고 예. 또 가계부를 쓴다는 내용에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한 사람들은 네. 자기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렇죠. 그 말은 그냥 무분별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또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고 있고 내 목표 금액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커밋돼 있는 사람들을 네. 정말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맞습니다. 이고 예. 그 정도는 또 누구나 시도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안 해서 그렇지. 네. 안 해서 네. 그렇지.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그 뭐 자기 이름 얘기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얘기하죠. 뭐 그 서민기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민기라는 학생을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만났고 지금 만난 지 한 6년 정도 됐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를 찾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 이 친구의 월급이 200을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막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뭐 어디 뭐 편의점에서도 일하고 어디서 일하고 보통 130에서 180 정도를 받고 일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 저는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참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저에게 이제 그 돈 시스템을 배우고 나서 그걸 그대로 지켰어요. 예. 그래서 50% 이하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를 투자와 저축과 이런 것들을 기부와 이런 걸 딱 통장을 5가지 바구니로 나누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나눠서 쓰고 나니까 본인이 지금 이제 내년에 결혼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재정에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고 마음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점점 늘어나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친구는 돈을 지금도 많이 벌고 있지 않아요. 네. 한 300 좀 안 법니다. 그런데 돈에 스트레스가 없어. 내가 근데 쓰고 싶은 대로 써. 왜냐면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뭐 물론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난 이렇게는 못 살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아내가 될 사람한테도 이걸 알려줬어. 근데 아내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가 이 친구보다 돈 조금 더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치면 600-700 정도를 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바구니를 합쳐서 본인이 한 달에 소비하는 게 한 300 정도를 소비하고 나머지 50%를 이제 그 시스템에다가 넣고 가면서 요번에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들어갔는데 한 꽤 큰 데 들어가서 방 3개짜리를 들어가고 이제 신혼 그 가정으로 들어가면서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진짜 MC를 하고 싶어 했고 지금 MC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하고 하는 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24시간이 너무 좋고 그리고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그리고 돈이 쌓이고 모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축에도 어느 정도 쌓여 있어서 비상금도 다 되어 있고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으면 성장 통장에도 이미 돼 있고 그다음에 꿈 통장이라고 또 따로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꿈을 이루고 싶은 것들은 거기다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쯤 될 건지가 눈에 보이고 예, 그리고 자기 투자하고 있는 거는 지금 벌써 뭐 다 200%다 넘어갔고 왜냐면 그 또 시스템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스템 따라서 하니까 돈도 계속 잘 불어나고 저는 이 정도면 이제 지금 한지 이거를 시도한 지는 3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경제적 자유를 100% 잃었다는 건 아니지만 네. 경제적 자유를 이룰 거라는 확신은 이 친구한테 있는 거죠. 행복하고 여유롭고 재정에 스트레스 없고 살아가면서 쭉 가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또 이런저런 일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가능성만을 좀 얘기하자면 나는 소득이 너무 없어서 안 돼요 라고 하기에는 이 친구가 너무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네. 그 재정 계획. 재정 계획. 그래서 또 라이프 코칭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저도 들으면서 진짜 이거가 안 되는 뭐 저도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 네. 네. 마지막 이제 네. 질문인데 네네. 그 뭐 이제 대기업 네. 에서도 코칭을 많이 하시고 네. 정말 많은 거기서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 많이 만나셨을 거고 또, 네. 또 경제적으로도 훌륭하신 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네. 그분들이 성공하는 사람들 네. 그분들에게서 찾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네. 어떤 걸 느끼셨을까 그게 좀 이건 정말 주관적인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이제 부자들, 유대인들, 멘토들, 대기업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저는 부자들하고 유대인들, 멘토들을 만날 때 제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건 물론 외국 분들이라서 그런 거긴 하지만 저를 처음 볼 때부터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면 이제 뭐 어떻게 알아서 만난 사람도 저한테 물어보는 첫 질문이 진짜 다 똑같았어요. 제가 그게 너무 놀랐는데 처음에 딱 만나면 한국은 이렇게 명함 주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그냥 딱 앉아서 What is your passion? 너 열정이 뭐야? 이거 물어봤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고 그게 한두 사람 그러면 뭐 이런 거또 물어보는구나 이건데 한 명도 안 빠지고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게 너무 놀랐어요. 저는 What is your passion? 너 열정이 뭐야? 근데 제가 말을 못하면 이분들 약간 생각으로는 네 열정도 모르는데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줘?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니?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 같고 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달랐는데 네.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열정이 있어서 다니시는 분들 대기업은 그분들 나름대로는 성공했지만 제가 만났던 성공하신 분들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결은 좀 달랐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있어서의 그 어떤 공통점을 찾자면 꾸준함. 예, 뭘 해도 꾸준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여튼 뭘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고. 끝까지. 예. 그러니까 뭔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만두게 되더라도 그만둘 때도 끝까지 하면서 그만두는. 그래서 그걸 다음 거에 넘겨주고 하는 일이
이 work ethic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성공하신 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자다라고 하신 분들을 만났을 때 저거는 그냥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흔들림이 없더라. 흔들림이 없다. 예, 흔들림이 없어. 예. 열정과 꾸준함과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예. 전 그게 명확성. 네, 명확성이 명확성. 있었어요. 예. 삶의 이유가 분명하더라. 사실 이 세 가지 덕목을 예.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패션 있잖아요. 예.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맞아요. 웃잖아요. 이런 맞아요. 예. 또 꿈이 뭐냐, 열정이 뭐냐 이런 얘기 했을 때 예. 아유 현실적이지 않다 예. 이런 반응이 대다수인데 예. 그런 어떤 평범함에 예, 제가 뭐 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이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돈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맨날 너 뭐 하고 다니냐? 그러면 꿈 찾아주고 다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한테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청취자들 어머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맨날 지랄하고 있네. 돈 되는 거에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일 하면서 다니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희 윗세대는 더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은 들고 예.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맞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꿈 열정 지랄하고 있네 이제 이게 좀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내 열정을 찾아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랜드 카르돈의 10배 법칙 이런 게 있는데 더욱 느끼는 거는 내가 이걸 왜 하기를 원하고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면 정말 10배의 아웃풋을 내는 것 같아요. 예, 왜 하는지 아니까 네. 꾸준할 수밖에 없고 꾸준함이 사실 다른 걸 다 이기더라고요. 맞아요. 재능도 이기고. 예, 그런데 내가 왜 하는지를 알면 글을 쓸 수 있거든요. 네. 예, 글을 쓰고 꾸준하게 글을 쓰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금방 10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역설적이게도 먹고 살기가 힘들지만 힘든 만큼 진짜 내가 누구고 내 열정이 뭔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알면 지금 당장 그걸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트랜지션이 좀 필요하겠죠. 기간이 네. 1년에서 3년 정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로 일을 옮기는 데는 한 그렇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10배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지 않을까?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 효율성이 좋은, 생산성이 좋은 맞아요. 게 그게 아닐까? 저도 역설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건 자원이 되게 한정적이라는 건데 맞아요. 예. 이 한정적인 자원을 진짜 내가 가장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곳에 네. 찾아서 쏟는 거 이것이 요즘 시대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또 그 10배 법칙을 내가 하기 싫은 일에 10배로 하면은 병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기 싫은 일 10배로 시키면 이게 되겠냐고요. 힘들죠. 예. 예. 제가 자랑이 아니고 네. 저는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아직은 설레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20대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눈 뜨는 거였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아찔한데 눈 뜰 때의 그 느낌이 있어요. 눈 떴어. 침대에서 눈 감고 있는데 나 깬 거 알고 있고. 나 깼어. 살았어. 너무 싫었거든요. 그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왜 그렇게 안 힘들어도 되는데 전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겠지만 지금은 반대적으로 아침에 눈을 뜰 때 설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축복입니까? 진짜로 진짜 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설레면서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봤으니까 지금 그게 아무런 중요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아침에 설렘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아마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으니까 알리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저는 들기는 합니다. 예. 잘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냥 그게 너무 좋아서. 예, 네.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일, 좋아요. 예. 설레는 일. 예. 자, 오늘 오늘 이제 대화 너무 즐겁게 나눠봤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네. 동기부여학과 팟캐스트, 이제 제가 팟캐스트를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 사실 첫 게스트라고 봐주셔도 아, 무방합니다. 네. 첫 게스트이신데 고정 안 되나요? 고정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돈 많이 버시고 또 눈 뜰 때 설레는 하루 모두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 남기면서 네. 오늘 팟캐스트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